주말엔 시합이다. 안 되겠는데요? 왜? 휴가라면서? 등산 가기로 했어요. 혜선이와 둘이 가니? 아니요. 친구들도 같이 가요. 그래? 혜선이 부모가 걱정할 일은 하지 말아라. 아무리 약혼한 사이라도 여자 쪽 부모는 걱정되는 일이 많은 법이다. 염려 마세요. 아버지 개업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뭘 도와달라고 할까? 사건을 물어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야. 가능하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걸로 시키세요. 없다. 좀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이제 아버지 안을 푸시겠어요. 변호사가 원이셨잖아요. 그래. 죄를 다스리는 일보다 죄를 가볍게 하는 일이 훨씬 갈등이 덜하다. 아버진 검사 생활하시는 동안 갈등을 많이 겪으셨어요? 뭐 꼭 그랬다기보다는 죄 지은 놈은 집어넣어야 하니까. 딱 한 번, 그건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가자. 네.
무슨 짐이 이렇게 많어? 응, 뭐든 먹을 거야. 살림 차려도 되겠다. 윤기 씨가 준비하라는 대로 한 거야. 친구들하고 좀 나눠서 하지. 걔들도 많어. 늦겠다. 그만 가자. 아니, 마담이 어떻게 조윤기를 알아? 왜? 내가 알면 안 돼요? 그 친구 여기 단골인가? 아니요. 그럼 다 아는 수가 있죠. 근데 해남 씨는 어떻게 알아요? 내 매제들 친구야. 어머, 그래요? 거기 아이, 감자 알았어. 좀 줘. 뜸이 안 든다고. 어디 가봐. 아직 좀 덜 됐는데. 물 좀 더 보야겠어요. 아하, 또 연애. 아이 참. 양파 좀 줘. 양파 다 어디 썰어 내 놓았어. 찌개 맛 좀 보자. 야호! 아니, 제가 왜 다른 그래? 짓다 말고 야호는 무슨 야호예요? 서울에 계신 부모님들 안녕하시냐고. 누구네 부모님? 자기네 부모님? 야, 벌써 공청하냐? 아유, 남의 집 걱정하지 말고 정석 씨 할 일이나 해요. 예, 사모님. 분부만 하십시오. 찌개 고추장 풀었어요? 그러면시죠, 사모님. 찌개 솜씨 하면 저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아유. 그것 봐요, 아유, 그거 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고추장 너무 많이 풀었잖아 그랬잖아요. 소금도. 쟤들 봐. 나무에 오라고 시켰더니 어랍쇼 데이트하네. 뭐 그래? 야, 쟤들은 아침밥 굶기는 거다. 그래, 굶겨. 어? 아 참. 윤기 씨, 놔둬요. 신경 쓰지 말고. 왜? 민옥이 무한 잘 타는 애예요. 가까워지려는 사이 괜히 띄워놓지나 마세요. 염려 마. 이런 데 와선 누구나 가까워지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라니까요.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님을 만났는데 왜 안 가까워지겠어? 그래. 윤기님 말이 맞다. 형수 녀석 순전히 민옥 씨 때문에 스케줄 싹 비고 온 놈이야. 나왔을 때 흔담하지 마라. 어머, 야, 너 나무에 오라고 했더니 살림룩하더라. 어디 죽은 나무 가지가 있어야지. 야, 안 돼. 그러면 상나무까지라도 꺾어야잖아. 너 수상해. 뽀뽀했지?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침밥 굶기겠어. 굶는 거야. 아니에요. 뽀뽀는. 민옥 씨가 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 녀석이 했을 거다 이거죠. 그럼요. 야, 혼자는 뽀뽀 봤냐? 응? 신정 특허내겠구나. 자, 이쪽이 아니고 이쪽. 야, 우리 정말 안 주는 거야 이거? 야, 나무까지 한 개 주우러 가서 1시간씩 있는 녀석한테 누가 밥을 주냐? 야, 민옥 씨, 이리 와요. 여기서 우리는 밥 먹는 구경이나 합시다. 어? 야, 어서. 아이고 다리 좀 치워라. 에휴 얘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 큰애들인데요. 뭐. 여잔 그래도 그게 아니야. 아무리 약혼자라고 해도. 아유, 어머니, 뭐 이렇게 캐캐묵은 말씀을 하세요. 아 세상 바뀐다고 사람도 바뀌니? 여잔 그런 게 아니라는데 그러네. 예, 그나저나 이 폭풍주의보가 내렸는데요. 어머 얘네들 야영한다고 했는데. 비용은 피하겠죠. 걱정 마세요. 못 가게 말렸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 신경통 걱정이나 하세요. 비 오면 또 쑤신다고 난리실 텐데. 내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아 그렇게도 네 맘에 드는 색시가 없니? 아, 뭐가 이렇게 바빠요? 혜선이가 네 눈치 보잖아. 아니, 눈치는 입장 따라서 하는 거지. 전 여자한테 관심 없습니다.
아, 술집에 쫙 깔린 게 여잔데요. 애미 앞에서 정말 못할 소리가 없네.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 난 우리 어머니 강심장인 줄 알았더니. 너 기르다 심장 약해졌어. 나도 이제 며느리 보고 싶단 말이다. 그 어디 대충 내려올 여자 없나, 어머니 며느리? 관두자 관둬. 너하고도 말하기 싫다. 이거는 어디 자식이 마음대로 돼야지. 에이. 아, 혜선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원하는 1등 신랑감관 혜선이요. 그래 그게 내 위안이다. 내가 너희들 길를 아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대학 교수 경제학 박사. 아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니? 아, 뭐 누가 뭐 잘못됐대요? 하지만 어머니, 아니 누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싶어서 잘못 살아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살아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유 어딜 가려고 그래? 바람이나 쐬고 돌아가겠어요? 여보. 아,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긴. 왜? 윤기가 없어서 맥 빠지셔? 맥 빠지긴 뭘.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넉나간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당신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뭐요? 옛날 내가 부산지청에 근무할 때 술주정꾼 남편 살해 사건 맡았던 일 말이야. 알아요. 이제 다 잊으신 줄 알았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 옷을 벗고 나니까 더 한스럽게 느껴지는 걸. 아, 검사가 당연히 헐리는 걸 가지고 뭘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세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그 아들을 범인으로 잡아낸 일은 인간적으로 못할 일을 한 것 같아. 그때 어머니와 함께 살해범으로 구속된 아들의 나이가 21살이었어. 의과대학 2학년의 모범생이었지. 잘들 들어. 여기 6개의 이쑤시개가 꽂혀 있어. 이 중에 어떤 이쑤시개가 부러지지 않은 이쑤시개인지 모릅니다. 꽂은 나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오늘 이 부러지지 않은 이쑤시개를 뽑은 사람은 자기 파트너에게 진하게 뽀뽀해주기입니다. 야, 좋은 생각이야. 연수야, 너부터 뽑아. 뭐해? 빨리 뽑아. 잘 고르세요. 정말 행운하다. 박수. 아, 뭐해? 어서 하지 않고. 빨리 해. 뭐 하고 있어? 빨리 해, 임마. 아, 이어도 그냥 이건 놀이의 규칙입니다.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그럼. 아, 빨리 해. 뭐 하냐? 연수야 뭐해? 빨리 해. 남자가 뭐 수줍을 타냐? 그게 말이야. 저 쫓아가는 꼴좀 봐라. 아이고, 배 아파. 자, 다음은 선희 씨 차례. 선 씨, 잘 뽑으셔야 합니다. 어서요. 이 기회를 얼마나 기다렸더냐. 에?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아무데나 하세요. 선희 씨, 어서 하세요. 그래.
빨리 하세요, 선희 씨. 빨리 해. 아버지. 아버지. 아까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아니 뭐 말이냐? 의대생이 살인을 했다고요? 오, 네가 그 얘기를 들었구나. 무슨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맡으셨던 사건이에요? 그래. 참, 네 나이가 올해 21지? 네. 바로 네 나이 또래였구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래. 어디 네 의견 좀 들어보자꾸나. 너도 법관이 될 녀석이니까. 네, 뭐든지요. 가족들에게 행패만 부리는 못된 가장이 있었다. 특히 술만 마시면은 아내를 짐승 패듯 하고 밤마다 지옥 같은 그 행패를 견디다 못한 아내와 아들이 어느 날 밤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에게 대항을 하다가 그만 죽이고 말았어. 그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지. 남편을 살해한 범인이라고. 근데 현장 검증을 하던 검사가 의심을 품기 시작을 했다. 행상을 하면서 잘 먹지도 못하는 부인이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육중한 몸매를 가진 남자를 죽일 수가 있을까? 또 부검 결과 힘이 센 손이 목을 조른 흔적이 나타났어. 그래 검사는 절대로 부인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었다. 부인이 울부짖었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나 그 젊은 검사는 그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재수사에 착수를 했어. 그래서 그 결과 아들이 같이 범행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 피 묻은 아들의 러닝샷을 증거물로 찾아냈을 때 차라리 그게 다른 사람의 것이었으면 했다. 그 순간 그건 아주 찰나적인 것이었어. 검사는 선량한 아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지. 그리고 자백은 순조로웠지만은 왠지 그 검사는 큰 싸움에서 진 것처럼 맥이 빠졌고 그리고 후회하기 시작을 했다. 그 검사가 아버님이셨군요. 그래. 근데 말이야, 만약에 그 담당 검사가 바로 너였다면 넌 어떻게 했겠니? 아버지처럼 범인을 추적했을 겁니다. 어째서? 그 죽은 사람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가정으로 볼 때는 필요 없는 악인데도 말이냐? 그렇지만 검사가 하는 일은 그 죄인을 밝혀내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무유기? 그렇지, 직무유기지. 더욱이 범인은 존속살해를 했습니다. 존속살해. 그래,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말이야. 아들이 법정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난 것이 저주스럽다.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도 성립될 수 없는 변입니다. 그렇겠지. 근데 난 지금까지도 그 아들을 살인범으로 찾아낸 것을 후회하고 있다. 왜 그러시죠? 21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그 청년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을 거 아니냐. 전 그와 반대 의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무고한 행패를 당하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부당한 아버지로부터의 행패에서 말이야.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글쎄, 이 애비가 갈등을 한 건 굳이
장래가 촉망되는 그 청년을 법적 양심으로만 과연 처리했어야 옳았느냐 하는 거야. 만약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내가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그 부인의 단독 범행으로 그 사건은 종결이 났을 거야. 실망했습니다. 그건 법관으로서 기초 자격도 갖추지 않은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가해자가 도덕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야. 법은 도덕적 양심 위에 기초된 질서라고 봅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거야. 법이 인간을 추월해서는 아니 되는 거야. 이 점 명심해 두기 바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의 기술자가 돼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이야. 아버진 내가 고시 공부를 포기할 때 차라리 후련한 기분이라고 하셨어. 왜? 못 해낼 공부를 하고 있어서 불쌍해 보였었나 보지? 동생은? 걘 나와 달라. 워낙 공부벌레야. 아버진 윤수가 물약을 하면 더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지. 근데 녀석이 법학과를 지원했어. 이상하다. 대체로 의사 아버지는 의사 아들을 원하고 법관 집안에선 법관이 나오길 희망하는데 윤기 씨 아버지는 특수한 분이신가 봐. 그래. 아들이 유도 선수나 축구 선수였으면 하는 분이니까. 윤기 씨. 우린 응? 아, 아들 녀석 나면 뭘 시키겠냐고? 뭘 시킬까?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맞았다. 4번 타자다, 4번 타자. 싫어. 난 운동선수 싫어. 아니, 운동선수가 얼마나 좋은데? 난 운동 잘했으면 공부는 안 했겠다. 공부를 왜 해? 어머나, 난 아니야. 교수 만들고 싶어. 이거 큰일 났군. 벌써부터 의견이 엇갈리니 사모님하고? 사내 놈은 적당한 힘이 있어야 해. 최소한 자신을 방어할 힘이라도. 그게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어. 무슨 지장이 있어?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는 남잔 정신적으로 비굴할 수가 있어. 비굴한 사고는 극복력을 잃게 하거든. 에이, 아무리. 아, 정말이야. 윤기야! 어머, 형수구나. 가자. 그래, 알았어.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ed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 I'm just half a girl. 넌
운동 좀 더 해야 되겠다. 형은 이제 됐는데 말이야. 전 운동에 취미가 없어요. 수영은 좀 하지 않냐? 네. 그럼 수영 시합이나 한번 해볼까? 내기다. 네, 좋아요. 정말 이 아빠 이길 자신 있지? 그래, 오늘 한번 해보는 거다.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하나, 둘, 셋. 야 정말 야 좋네. 각성이 좋아. 야, 그런데 어때? 야 분명해질까? 야 진짜 이거 끝낸다 야. 얘네들 언제 온다고 그랬니? 몰라요. 아유 괜히 보냈나 보다. 애들이에요, 걔들이. 사돈댁 볼상 사납지 않니? 아이, 그 고리타분한 말씀 좀 그만하세요. 여지껏 골게 길러온 딸 마지막에 인상 흐려질까 봐 그래.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 집 아들은 괜찮아요? 아니 남자하고 갔니? 아, 정말 왜 그러실까? 그렇게 여권을 주장하시던 어머니가. 예, 여권 혼돈하지 마라. 여권이 무슨 여자의 성계방을 말하는 건 줄 아니? 결혼할 애들이에요. 아직 아니지 않어. 여자는 시집가기 전날까지도 정숙해야 돼. 안녕, 조심해. 그래 조심히 내려가라. 조심해, 천천히 가요. 조심해서 가. 잘 가. 잘 가. 자, 나 좀 안녕. 보자. 그래. 잘 있어. 재미 많이 봐라. 알았다. 조심해. 내 손 잡고. 폭풍주의보도 있었는데 텐트 철사고 호텔로 가지. 싫어, 호텔은. 바보. 이거 비라도 오면 어떡하지? 비 안 와, 하늘이 이러면. 녀석들은 잘 가고 있을까? 참, 윤기 씨, 어때? 뭐가? 형수하고 민옥이 친해질 것 같아? 아, 물론. 형수 씨가 잘해야 될 텐데. 신경 쓰지 마. 그 녀석 잘해낼 거야. 그런 신경 쓸 거 있으면 나한테나 써. 이러지 마, 싫어. 아, 뭘 싫어? 그때도 나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 줄 알아? 뭘? 나 결혼식 전에 아기 갖기 싫어. 그게 그렇게 걱정돼? 난 말이야, 임신하고 결혼식하는 친구들 보면 꼭 임신 때문에 밀려서 결혼한 것 같아서 보기 싫더라.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 아가씨? 윤기 씨, 설마 이렇게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지? 이런 어린네. 정말로 사랑하는 거지? 바보. 난 이런 생각 해봤어. 그때 우리, 그래, 난 윤기 씨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거야. 누군? 그런데 혹시 윤기 씨가 그 일 때문에 나하고 결혼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 아, 점점. 야, 너 이렇게 바보니?
여자하고 잠 한 번 잤다고 결혼하면 결혼은 골백 번도 더 했겠다. 뭐라고? 지금 윤기 씨 뭐라 그랬어? 아니야. 내가 아니고 다른 남자들. 솔직히 말해봐. 지금 한 얘기 뜻이 뭐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다른 여자들하고도 막 놀았지? 그렇지 않아. 이거 괜한 소리에서 덤태기 쓰네. 나 그렇잖아도 물어볼 얘기 있어. 뭘 또? 그 전에 얘기한 거. 윤기 씨 공부하러 절인가 산속인가에 들어간 적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때 연상의 여자인가를 만난 적 있다고 했었잖아. 지금 어디 카페 마담인가 한다는 여자. 난 또 그 여자하고 무슨 일 있었지? 쓸데없는 소리. 윤기 씨가 그 여자 얘기 여러 번 했어. 수상해. 누님이야, 누님. 누님 좋아하네. 정말이라고. 어머나 비를. 아니 비 와요? 아휴, 엄청나게 쏟아져. 아휴, 어머 세상에. 속옷까지 다 젖었겠어요. 아유, 그 사이에 이렇게 졌다니. 아니, 한 치 앞이 안 보여. 어쩐지 손님이 딱 끊기더라. 지하실 구석에 있으니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더 알 수가 있어야지. 나도 술 한 잔 줘. 예. 비가 많이 올 모양인데? 어떡하지? 텐트들이 모두 철수한 모양인데. 무서워. 호텔로 갔어야 했는데 지금 가면 안 돼? 너무 어두워서 내려갈 수 있을까? 무서워, 윤기 씨. 괜찮아. 몇 시간만 참으면 돼. 경치 한번 좋군. 뭐야? 경찰이야. 자, 신분증 좀 봅시다. 왜 그러는 거죠? 당신들은 지금 뭐 했어? 좀 고상한 풍속 사범이고 이런 데서 이런 짓 해도 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야? 예, 부부란다 얘들. 확인 좀 해볼까? 왜 이래요 이거? 자식 맛 좀 봐야 되겠거든.
나왔어? 네. 아 왜?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어요. 아니 출근도 안 하고? 네. 윤기야. 예, 혜선아? 혜선아, 문 좀 열어. 예, 무슨 일이야?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예, 혜선아. 아, 왜 그래 그런데? 문 좀 열어. 답답해. 아니 너 얼굴하고 손이 왜 그러냐? 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녀석아 바른대로 말해. 개호에서 굴렀어요. 싸웠구나? 응? 아니에요. 왜 회사 출근도 안 했어? 이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에 나가요? 이런 녀석 다 그 녀석이 싸움이나 하고 혜선이 때문에 그랬냐? 아니에요. 혜선이 상관도 없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아버지. 해남이냐?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여태 돌아다니다 들어오니? 응? 아니 왜 그러세요? 아휴 간소려 못 살겠다 정말. 아니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저 늦게 들어온 게 뭐 새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아주 나가 살지 그래. 아, 저 혜선이 들어왔어요? 야 혜선아 얼굴 좀 보자. 아니 이게 얘 어디 갔어요? 뭐야? 아니 얘가 어딜 갔니? 낭만 만나러 갔겠죠. 3박 4일씩이나 같이 있었으면서도. 아니야 그게 아니다. 얘가 이상했어. 이상했다고.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여보세요? 사돈 어른이 받는구나. 아 이게 어딜 갔을까? 아휴 정말 못 살겠다. 아니 왜 아가씨가 밤중에 혼자 앉아있어? 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아니 왜 이렇게 놀랬습니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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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가씨, 이 밤중에 이런 곳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아가씨 정신이 없구만. 응? 아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데서 불량배를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예? 자. 아저씨 누구세요? 아, 우린 이 지역 방범이에요. 자, 일어나요. 자, 자, 우리가 저 갑시다. 테레도 출다. 자, 자, 갑시다. 아가씨. 아, 이 아가씨 아하, 왜 이러지? 응? 응? 자, 가요. 갑시다. 아, 우리가 저 테레 손대니까. 들어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왜 전화가 끊어지지? 아, 왜 전화가 끊어졌지? 진정하세요 어머니. 잘못 걸린 전화일 거예요. 아, 이 밤중엔 누가 전화를 잘못 걸어? 아, 아까 어머니도 저 윤기네 집에 전화 걸었을 때 윤기 아버님이 받으시니까 끊으셨잖아요. 그럼 윤기 아버님이 걸었다가 끊은 전화란 말이냐? 아유 어머니도 참. 아니 윤기 아버님이 이 밤중에 왜 전화를 하시겠어요? 윤기도 없어져서. 예, 윤기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누구세요? 아니 너 아이고, 얘 혜선아!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마치 실어증에 걸린 애 같아. 아니 벌써 일주일째란 말이야. 윤기 씨한테 물어보죠. 그 녀석도 말 안 해. 아, 윤기를 잘 알아? 잘한다고?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이야? 어머, 사이는 무슨 사이예요? 아, 그때도 윤기 얘기를 꺼냈다가 흐리고 오늘도 윤기 씨? 그래, 아주 늘 부르는 이름 부르는 것 같고. 참 괜한 오해받겠네. 걔 나보다 어린애예요. 요즘 마담들 뭐 연애의 남자를 좋아한다면서? 왜 이러실까? 네, 솔직히 말할게요. 그때 남자에 속고 돈에 속아 빈털터리가 된 적이 있어요. 건강도 나빴었고 그래서 휴양차 산속에 들어가 있은 적이 있어요. 어머, 너무 재미있는 얼굴 짓지 마세요. 그 산속에 있던 집에 고시 공부하러 온 학생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기 씨예요. 그 정도 인연 같지는 않는데. 다른 학생들은 의욕에 넘쳐 있었는데 윤기만은 의욕 상실 상태였어요. 도무지 이상에 맞질 않는 공부를 한다나요? 그래서 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정도야? 그 후에 서울 와서 내가 가게 개업하면서 연락을 했죠. 그땐 아주 쾌활해졌더군요. 방향 전환을 해서 그렇다면서 우리 가게 몇 번 놀러 왔었어요. 그 친구하고 멋진 로맨스가 있었으면 아주 근사했을 텐데 말이야. 상당히 교육을 잘 받은 집 아들 같아요. 유쾌하고 때론 남성적 매력을 풍기는 것 같으면서도 절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야, 이거 흥분하는 거 보니까 혹시 짝사랑한 거 아니야? 나이가 걸맞다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왜요? 약 올라요?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마담? 여자 때문에 약이라도 올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머,
재미없어. 형, 도대체 왜 이래? 좀 나가줄래? 형, 난 형이 요즘 왜 그러는지 좀 나가줘! 못 나가겠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나 형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분노는 무모한 복수심만 유발시켜. 그리고 무모한 복수는 파멸밖에 가져오는 게 없어.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심판하거나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차 피가 튀겨. 왜 스스로 악인이 되려고 해? 스스로 복수한다는 건 나쁜 놈의 빚을 갚아주는 것보다 더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럼 법이 나쁜 놈들을 다 심판할 능력이 있다고 보니? 파렴치한들까지? 난 법을 공부하지만 법을 믿는 건 아니야. 법은 질서 유지의 수단일 뿐이고 그보다 난 신의 심판을 믿어. 야, 나쁜 놈들이 죄를 짓고 버젓이 살고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심판해야 하니? 악한 놈은 결국 악해서 형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는 그 피해를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는 거야? 응? 대답해봐!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답답해 죽겠어.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닌데 왜 윤기까지 만나지 않고 그러냔 말이야.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할까 봐. 그건 좀 며칠 더 좀 두고 보죠. 둘이 싸웠나? 네. 와, 기집애 고집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괜히 또 왜들 그래? 싸우지 말어. 죄송합니다. 쟤도 성질 좀 고쳐야 하고. 환경이 서로 다른 데서 산 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들을 해야 해, 모든 걸. 하루 이틀 더 있다가 그래도 고집 피우면 내 들었다 놀 판이야. 어머니, 그냥 놔두세요. 아니 저 꼴을 그냥 두고 볼 양이야? 참 성질도 좋네. Some say love, it is a river. 근데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왜 이렇게 마셔? 그러니까 이음 묻지 마시고 몇 놈 붙여주세요. 정말 왜 그래? 없애버릴 놈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신 차려. 윤기답지 않게 왜 그래? 저 술 취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운동 가는 친구들 몇 놈 알고 계시다고 했죠? 정말 선비집 도련님께서 왜 이러실까? 법보다 가까운 주먹 놔두고 뭐합니까? 정말 별일이네. 죽을 때까지 따라붙어 죽이고 말 겁니다.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너 더 큰일 벌어지기는 어서 말해. 혜선아! 윤기 씨한테 병원은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사람부터 살려놔야지. 날 한 번만 대면시켜 주십시오. 도대체 왜 이자껏 숨겼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렇게 놔두다간 해 죽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지역 녀석들 같아?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형님, 부탁이 있어요. 무덤에 갈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한테 아무 일도 없었어. 폭풍에 조난을 당했을 뿐이야. 빨리 일어나자. 식구들이 눈치채기 전에. 몸 싫어. 죽고 싶단 말이야. 죽고 싶어. 혜선아! 지금 좀 곤란해요. 충격이 워낙 크니까. 이 자식들 그냥 정확한 위치 좀 알려줘. 형님, 난 쟤한테만은 뭐든지 보장해주고 싶었어. 내 비록 별 볼일 없는 오래지만 제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복수는 해야 해. 경찰에 신고할 수 없을 바에. 형님! 예, 너희 형 왜 아직도 조합을 안 속이냐? 괜찮아지겠죠. 혜선이한테선 연락이 없고 또 뭐 좀 아는 거 없어? 뭐 별일 아닌 것 같아요. 참, 전엔 못 보던 눈빛이란 말이야. 네? 언제 간 것 같습니까? 1시간 반 정도. 형님! 형님! 왜 왔어? 그놈들이 여기 있을 것 같아 오셨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자, 일단 여기서 내려가지. 어서. 잠깐 앉으세요. 잠시도 앉아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지만. 평생이라도 따라다니며 복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속은 풀릴지 모르지만 혜선이는 혜선을 가장 위하는 길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마음껏 클 수 있는 주사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놈들을 잡아내고 또 형무소에 쳐놓고, 그게 법의 양심이지만 그럴 수가. 그만해. 알아들어. 형님, 도와주세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도와주세요. 내 동생을 도와주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래, 목은 좀 축였니? 엄마, 아이, 그걸 왜 꺼내놓고 그래? 이거 윤기 씨네 집에 돌을 갖다 주세요. 아니, 그건 왜? 너도 그 소갈딱지 좀 버려라. 윤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소리 말어? 아, 딸년이 파혼하겠다는데 어떻게 아무 소리를 안 해? 이건 도무지 아무리 애비 없이 길로 끼루서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아, 글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몰라요. 난 몰라. 혜선아. 어머, 이 천안배부끼리 웬일이에요? 난 한 남자밖에 책임 못 져요. 저 젊은 남자 옆에 앉는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괜찮아. 시큰 앉아. 어머, 웬일일까 오늘은? 어디 세상에 한번 무서져라. 실컷 마셔보자고. 아이고, 술 파는 것도 좋지만 좀 곤란한데? 벌써 많이 취했는데요. 괜찮아. 실컷 취하게 내버려둬. 난 말이죠, 이상한 놈이에요. 뭔가 꽃을 피려고 하다간 꺾여버려. 윤기. 그래요. 사법고시도 그랬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 거예요. 아이고, 윤기 씨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집어치우고선 뭘 그래?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근데 처음부터 그걸 왜 몰랐을까요? 아이고, 그걸 다 잘 알고 시작하면 실패가 없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엔 잘 나가요. 그러다가 꺾여져. 아무것도 꺾여진 거 없어. 그렇죠, 형님? 그런 거죠? 정말 그런 거죠? 아유, 좀 천천히 드세요. 혜선이가 보고 싶어요. 실현 당했나? 혜선이가 문제가 아니야. 우선 자네 마음부터 다스려. 그럼 형님,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부인이 육체적 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변심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거와는 다르지. 자네들은 아직 날 테스트라고 들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비약시키지 마라. 나 되도록이면 공정한 입장에 서고 싶어. 그럼 형님이 이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남자다운 결론을 내리겠지. 남자다운 결론이 뭐죠? 책임. 그런데 형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자네가 그러지 않았어. 꽃이 피려고 하다 꺾인다고. 형님, 그건 책임 안 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법고시를 중대에서 그만뒀다고 지금 제가 제 인생을 포기했나요? 그럼 혜선
혜선이가 책임을 위한 책임을 지겠다는 잔을 받아들일까? 형님,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혜선을 사랑해요. 아파도 같이 아파야 합니다. 혜선을 만나야겠어요. 정말 이러지 마. 날 더 나쁜 놈으로 만들 작정이야. 윤기 씨,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알고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라고 안 하는데 왜 그래? 더럽혀지는. 난 몰라. 뭐가 어때서 그래? 우린 정신적으로 사랑을 했어. 그리고 사랑하고 있고. 정신과 육체가 분리될 수 있나요? 정신 따로, 육체 따로.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 그럼 내가 실컷 놀던 여자였더라도 윤기 씨 나한테 정을 그거와는 달라. 혜선이 당한 거야. 당한 건 더 싫어. 내 몸을 가르르 부숴버리고 싶어요. 더러워서 싫어. 더러워서. 내가 나도 싫은데 어떻게 윤기 씨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 싫어. 싫어. 정말 내가 싫어. 잘 들어. 그놈들에 대한 복수는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남을 파괴하려는 놈들에 대한 응징은 더 잘 살아서 보여줘야 하는 거야. 윤기 씨. 오빠. 윤기 씨 부탁해. 나 혼자 살 거야. 혜선아. 내가 저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가슴 섬찟해하는 건 여성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남성들도 저런 경우를 당하면 망연자실하고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하고 이럴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저희들 얘기에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선생님,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피서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했지만은 너무나 끔찍스럽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 박사님. 정신과 의학을 임상에서 실지 담당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로서 말이죠. 제가 이런 증례를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그 보복 심리하고 이 자책감, 죄악감에서 오는 같이 일어나는 이 두 사람의 우울증을 말이죠. 어떻게 이걸 치료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그 지식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 또 이상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본인들의 부주의한 관념, 그러니까 분위기에 도취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생각해 봐야 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 사회적 치유 방법이 공개념을 가지고 연구돼야 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남녀 대학생 또 주부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 의견이 어떤가 여쭤보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혜선이가 아주 불쌍하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나 혼자 살래 하고 오빠한테 얘기하고 뛰어가는 장면에서 드라마가 끝나는데 혼자 살게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그 부조리한 구조에서 비롯된 그런 어떤 큰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가 옆에서 지켜주고 잘 보살펴줘서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캠핑 가보셨습니까? 가본 적 없습니다. 여름에 친구들하고 놀러는 가보셨어요? 예, 안전 문제를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네, 안전이라면 뭐 물에 빠질까 해서 수영 그런 안전입니까? 그런 안전은 저희가 이 나이쯤 되면은 그렇게 고려 안 하더라도 이미 몸에 익혀서 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외에 우리가 위험한 사회에 살면은 그 사람들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뒤에 있는 여학생이 위험한 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남학생들도 캠핑 갈 때 그 위험한 사회라는 관념을 조금씩 가지고 떠납니까? 글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에 저런 띠강도 같은 게 달려든다 할 적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글쎄 아직 나이 젊어서 그런지 이렇게 심각하게 걱정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네. 친구들하고 여름에 피서 다녀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가족들하고는? 가족들하고는 가봤어요. 친구들하고 가는 거를 부모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 아직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가고 싶어요. 네. 또 남학생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라도 그러면 전 안 가겠어요.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지적하시면요. 우선 사건이 생기게 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 하고요. 또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 같은 거겠죠. 또 이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가 자기가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하고 죽으려고까지 생각을 하게끔 된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인 가치가 내면화돼서 그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만 하고 그것도 한 남자에 대한 순결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더군다나 그런 그 폭행에 의한 그런 것으로서 자기는 많이 더럽혀졌고 그래서 구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요. 그런 것이 문제인데 여기서 문제는 그 여자가 과연 더러워졌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정말로 뭐 생물학적으로 더러워진 건가? 아니면 어떤 우리 사회적인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한 가치에 의해서 그건 더러워진 거라고 해서 규정이 되었던 건가?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가 왜 여자한테만 그렇게 자기가 자책감에 빠져서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드라마 속에서 윤기는 혜선이 보고 계속 사랑한다 그러고 너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윤기의 진심을 어느 정도 믿어도 될까요? 그 제 생각에는 뭐랄까 자기 애인에게 어떤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심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자신의 진실은 그것과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런 경우에 처벌은 대개 그 친고죄에 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간인 경우에.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그런 경우에 신고를 안 하고 이러는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앞날도 있을 거고요.
자신의 행복에 대한 보장도 있어야 되니까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였다고 하면요. 일단 제 장래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요. 나의 사랑하는 딸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 그러면 제가 피해를 보더라도요. 신고를 해서 아주 가혹한 문책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김홍진 선생님 드라마 보셨겠지만 오늘 드라마 중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방송 듣는 사람도 다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이제 일어난 사건으로 보자면은 남녀 주인공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나 또 상황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행복이 파괴됐다고 보여질 때 인간이 갖는 고통은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점들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지적을 비교적 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보면은 상당히 그 텔레비전에 얼굴이 비친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말들을 너무 조심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걸 느끼겠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 선생님 그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서 혜선이가 윤기 씨를 오빠에게 부탁해 하면서 난 혼자 살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지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도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일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혜선이 자신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윤기보다는 아마 혜선이 어머니일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정신병이 생기는 것은 허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아무리 윤기가 그거를 용서할 수 있고 둘이 행복을 위해서 약혼했던 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없었던 걸로 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다 해결이 되지 않느냐고 얘기는 했지만은 본인 자신은 그 환각에 사로잡혀서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사건건 그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혼자 사는 것이 아주 가장 적합하고 타당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 그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사회적으로 자기가 나타내고 싶지를 않기 때문에 고발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적인 체면, 가정의 뭐 무슨 그 어떤 체면 때문에 다 숨기고 그거를 그 발표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혼자 살겠다는 각오만 돼 있으면은 이거 사회 고발해가지고 그런 파렴치한 범들을 다 잡아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시 피해를 보지 못하게 처벌을 하는 네.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 혜선이는 혼자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조금 더 행복하고 또 사람답게 살려면은 그 길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이 박사님 혜선이가 혼자 살 경우에요. 윤기는 어떤 면에서 해방감을 느끼리라고 보십니까? 정신의학적으로 보실 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건 서로 감정의 결합에서 생긴 하나의 정신 역동적인 갈등에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네. 둘이 다 병이 납니다. 병이 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우리 의학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게 우울증인데 말이죠. 이 우울증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은 자기 대상의 상실,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감, 정신적인 거죠. 가치관의 상실, 그다음에 자기 학대 이런 데서 오는 건데 대개 이런 그 반응성 우울증은 급성 증상이 한 3개월 정도 갑니다. 네. 예, 이 3개월이 지나가면은 대개 6개월 안에 이 우선 그 감기로 치면 아주 심한 열나고 이 기침 오는 거는 우선 치유가 돼요. 그러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드라마 속에서는 이게 한 3개월 전 얘기 같은데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이 자기 마음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져서 그래서 마음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좀 늦춰서 서로 잘 결합하면은
아마 두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그 경험한 증례를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두 분은 자기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분은 혼자 살라고 그러시고 한 분은 결합을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라고 그러시는데 문제는 그 혼자 살겠다고 말하는 혜선의 그 마음이 진심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어떤 게 그 실제로 감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적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의 진심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는 동물이죠. 지금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갈등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두 분 말씀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떨어져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이상향적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의 행복을 보다 이렇게 부추겨주고 그런 이상적 관념으로 보자면 두 사람 분명히 갈라져야 한다는 그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 이 안에 이제 내재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이미 저질러진 일이죠. 분위기에 도취했든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것을 두 사람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이것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 자세 이 자세는 상당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결하겠다 죽어버리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상당히 그 반도 안 남았을 거거든요. 이걸 이겨내고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죠. 이 박사님 윤기가 무척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그 네 사람의 폭력에 대항하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그런 울분의 토로라고 보시진 않습니까? 자기가 책임감을 다 못했다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느 하나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는데 그 책임감보다는 윤기의 마음은 정열, 그 사랑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한 자기 울분 그리고 우선 자기 문제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어떤 그 기가 막힌 그 보복심 그거지 거기에서 오는 뭐 어떤 그 내가 책임감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거는 상당한 후에 생각할 문제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 못 하죠. 네. 선생님 지금 그 여기 나와 있는 젊은이들이 아주 그 원인을 얘기할 적에 예리하고 냉정하게 분석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네. 동정심보다는. 근데 윤기가 지금 혜선이 보고 결혼하자 그러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에 대한 애정보다는 동정심 같은 게 많이 앞선 거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 느낀 데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남자는 소유적인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 책임을 다 못했다는 그 죄책감도 있고요. 또 내가 그 약혼녀를 하나 보호를 못했다. 그리고 그 파렴치한 네 사람한테 나 혼자 당하는 꼴을 또 상대편에게 보여줬다. 어떻게 보면은 남성적인 수치감도 또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것보다는 앞서서 자기 죄책감, 자기가 그 여자를 보호를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더 앞설 것 같아요. 김 선생님 보시기는 어때요? 윤기라는 청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순수성 또는 순진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데 결혼을 한 후에 남자라는 게 조금 변하지 않을까요? 남자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여자라도 변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되게 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주부들 결혼해서 이렇게 생활을 자식을 두고 생활하는 주부들 입장은 아마 되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결혼 전에 혼전에 여자의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남자들이 시비를 붙고 여자는 참고 넘어가야 하는 어떤 풍조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남자의 어떤 그 행실
이것은 불문에 붙이고 여자의 행실만을 구체적으로 콩콩 따져나가는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여성 경시 풍조, 이런 것이 한 징표로 이런 사건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갔다. 남자가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건은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냥 흘러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여성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주변에서도 슬퍼 보이고 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깔려 있죠. 이거를 위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돼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더 연구돼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얘기는 결혼을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롭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이제 남자니까 말이죠. 여성 입장에서, 혜선 입장에서 볼 적에 결혼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어쪽이 더 괴로웠겠어요? 여자 쪽은 하는 게 더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는 게 더 괴로울 거라고요? 남자 쪽은요? 남자 쪽은 안 하는 걸 더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앞에 학생은 지금 얘기한 거 들으셨죠? 남자는 안 하는 게 더 괴롭고 여자는 결혼하는 게 더 괴로우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결혼을 하면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상태였었지만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잊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다면 나중에 가서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그때의 그 일들을, 그러니까 결부를 시켜가지고 더 크게 확대를 시킨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하는 쪽이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뒤에 분은 결혼을 하는 게 더 불행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 헤어져 살면은 더 괴로움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는 우선 극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비겁함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생각과 비겁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여자는 그 동기에 있어서 자기가 떳떳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떤 더 다가오는 서로 상태의 악화를 피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진전이 없으므로 더 악화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혜선이 같은 과거를 가진 여성을 아내로 맞은 사람이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지 어떻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남자로서 자존심도 있고 자기가 선택한, 그러니까 배우자잖아요, 여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 다르게 표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남자도 마음속에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알듯 모를 듯 이렇게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나타나서 서로 그러니까 화해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에 심한 경우는 불화까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혼혼 관계라면 말이죠. 약혼혼 관계라면은 결혼 전이라도 서로 모든 걸 주고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진실로 사랑을 한다면은 육체라고 해서 뭐 달리 결혼 후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중요하지. 물론 그 예식을 거친 후에 합법적으로 한다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 서로 결혼한다고 약혼을 한 상태라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자는 시집가기 전날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혜선이 엄마의 말에 대해서는 저항을 느끼시겠네요? 아니, 저항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른 필요 조건이지 절대 필요 충분 조건 꼭 지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대에 따라서 그것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윤기가 그 혜선이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난당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자다운 거라고, 그게 진심이라면 남자다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빨은 위로의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랑은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꼭 실천을 해줘야죠. 괴롭더라도. 알겠습니다. 아주 믿음직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네. 김홍신 선생님, 지금 현재 두 남녀는 약혼혼 사이입니다. 약혼혼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약혼혼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하고 결혼 후에 자기 부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것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이제 그 흔히 사랑의 소유권 뭐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상태는 다르죠.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맹서를 한 사이이긴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행위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그거와 상관없이 똑같은 문제인데 사랑을 진실로 했다면 그 자체가 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약혼이라고 하는 건 요식행위, 남에게 보여주는 그 확실한 증거 행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행위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저도 그 취재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괴로웠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낮 강도가 요즘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낮 강도한테 자기 부인이 이제 폭행을 당했다. 이랬을 때 남자는 아이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평 때문에 불가항력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다고 다독거려도 여자 쪽에서 스스로 이게 정신병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그 강인함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드러나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문제입니다. 네. 배 선생님 그 상담하시고 있는 사례 중에 오늘 우리가 본 드라마의 혜선이 같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 소개하시죠. 네, 들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상담원 사례 중에서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약혼하고 간 경우는 아니더라도 여학교,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학생인 경우인데 그 자기네들끼리 캠핑을 가가지고 당한 경우 부모,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경우에 부모가 취해줄 태도가 어떤 거냐 하면서 막 그 전화에다 대고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데 거기에서 사실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같이 느껴야 될 그 문제지만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을 돼야 되겠는가? 사실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책임이 있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래요. 이 약혼까지도 법에서는 그 성행위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야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부모님한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하튼 그 딸이 고등학교쯤 됐으면은 어떻게 판단할 나이가 됐을 거 아니냐. 어렸을 경우라면 아마 그런 일 먼 훗날에는 잊어버릴 거다. 그러면은 장소도 옮기고 없었던 일로 치료도 해주고 부모가 그거를 다독거려서 없었던 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면 되겠다마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빨리 치유를 될 수가 없을 거다. 우선은 그 학교에다가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십시오. 가셔서.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은 그 상대를 잡아가지고 아예 딸 체면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주 중한 벌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으로서 그럼 딸 장례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학교에다도 다 폭로를 해서 이 얘기를 하고 관할 파출소에다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딸 장례가 안 되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거 어떠시겠냐고 그랬더니 그 흉악범을 잡아서 하여튼 벌 주는 것만 딸을 밝혀내지 않고 벌 주는 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우시는데 정말 이거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고발을 하면은 상대가 다 드러날 거고 또
고발을 않고서 이것을 없었던 일로 간주하자니 지금 아버님께서는 누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일단은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음에는 정신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유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세요. 네. 하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박사님 경우에 그 아까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 상담 사례를 지나서 이제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저 김 선생님 말씀하신 그 결혼 후에 가정 파괴범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 문제들은 오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이렇게 우울증이 와서 당한 사람들을 치료한 예로 보면은 결국 치료가 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경우가 여간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렇게 끝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헤어지고 또 여건 때문에 헤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윤리관 때문에 헤어지고 순결성 때문에 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6개월 내지 1년 후에 우울증을 지나서 정신분열증이 돼가지고 현실 회피증이 생기고 자폐증이 생기고 망상이 생기고 환청까지 생겨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정신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되게 성격하고 관계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아주 굉장히 강박적이고 내향적이고 그러면서도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쪽에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여성들이 이 우울증에서 헤어나기 힘든 것은 사실인데, 이 드라마에서 혜선이의 성격도 그런 그 성격형인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치료를 잘 해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결합을 시켜야 이게 정신건강으로 좋아질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통계적인 겁니다만은 이 강간의 그 심리가 학술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레이프 그 심리죠. 근데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근친상간적인 강간도 있습니다만은 극단적인 예죠. 네, 극단적인 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문제 또 그러고 걸프렌드하고 같이 결혼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가 졸지에 당하는 강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그 끔찍한 예기치 않은 이런 것이 자기 아픈 경험으로 남아가지고 예견 불안 또 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결혼 후에 심한 그 불감증에 빠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생활 공포증에 빠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의 합병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실질적인 그 우리가 볼 때 그 좀 육체적인 문제에서 오는 성적인 문제지만 이 정신적인 문제는 더 아주 고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이 이상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정신 치료를 함으로써 이 육체적인 상처는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예우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김 선생님, 이런 경우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두 사람이 헤어졌을 경우에 양쪽 남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떤 게 일어날까요? 작가적인 이게 소설적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두 사람이 갈라서서 멀리서 쳐다봐서 아쉬움을 남는 행복도 이제 한 유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남는 아쉬움, 그 다음에 인간은 영원히 끝까지 행복할 수는 없는 동물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른 생활을 하면서 갈등으로 더 크게 나타났을 때 그런 문제까지 이제 예상이 되는 문제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두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지금 동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발언을 했지 두 사람의 잘못을 지금 질책하지 않았거든요. 분위기에 쓸려서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텐트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만 어떤 분위기였는지 모르지만 대피 못하고 당했습니다. 저기서 많이 지적이 나왔죠. 예, 그런 걸 본다면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자신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약했던 것이 있거든요. 이 점도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네. 아까 그
두 사람이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를 한번 예견을 해보시죠. 네. 결혼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윤기 측에서 너 이렇게 옛날에 있었지 않느냐 그 문제 가지고 또 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자 자신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매일 생활이 죄책감이죠. 남한테 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하면서 더럽혀진 몸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뛰쳐나옵니다. 살지를 못하고 뛰쳐나와요. 사실 현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결합은 하지를 말고 자기 길을 가면서 그걸 치유하는 방법에서 살아야지 절대 결합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반대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윤기가 얼마나 더 사랑해주고 정신적으로 더 아껴주고 그러면서 그때 것을 회상하면 못하게 해주고 자기가 막아주고 그런다면은 어떤 그 아픈 경험이 더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군요. 저는. 그 김 선생님 그 인간 시대에 보면 장총장 같은 사나이가 하나 있었으면 그 네 명의 띠강도도 좀 막아주고 이랬을 텐데 말이죠. 그런 흉악범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미흡하죠.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거리에 여자 혼자 걸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 만능과 그 사회 치안이 다른 쪽으로 정권이 악화된 거 같고 예, 옮겨지는 과정에서 지금 그 치안 문제, 치안 부재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한탕 즐기자는 주의, 한탕주의에서 파생이 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제 보다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분명히 강구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밤거리에서 여자 혼자 맘대로 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지대가 돼야 한다는 분명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책임을 정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해제해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 혜선이 보고 해져서 어떻게 살라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와 같은 그 경우에 여성이 생기지 않도록 그 좋은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사회 고발을 해서 사회 차원에서 그 정부 차원에서 그 흉악범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책이 있도록 좀 선두에 서서 나오는 저 뒤에 계신 분이 좋겠어요. 아까 그 얘기했죠. 네. 자기 같으면 다른 피해자를 막고 이래서도 고발을 하겠다. 근데 시민의식이 강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여성이 되기를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혜선이한테 저도. 충고하신다 이거죠. 네. 그럼 이 박사님께서는 결합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기 보고 좀 결혼 후에 어떡하라고 말씀 좀 잘 해주세요. 윤기 군은 앞으로 이 절대적인 그 이상적인 그런 사랑에 그 진실된 그 마음을 변하지 말고 그대로 지금 그대로 울분난 만큼 그걸 더 보복심으로 뭐 복수한다든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더 높이고 성숙한 사랑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살피고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다시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훌륭한 남편이 되셔야 되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배 선생님이 선택한 길도 그렇고 이 박사님 선택한 길도 그렇고 김 선생님께서는 말이죠. 뭐 해지고 결합하고를 떠나서 저렇게 그 잔인한 여름을 겪으면서 뜻밖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싸잡아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 지구 전체를 통통 털어도 아파 있는 그 당사자들 그걸 빼고는 이 지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생명의 소중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존엄한가를 깨달아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통스럽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스스로의 극복도 중요하고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한 것은 본인의 의지력을 키워줬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보다 행복하고 웃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잊을 수는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으면서도 세월이 가면 그게 바로 나의 성숙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우선은 제일입니다. 고압선에 감전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고압선 근처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행을 당하셨더라도 이번 인생에서는 조금 서운하게 됐지만 다음 인생에서 잘 돼보자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성은 어느 경우에나 많은 보호를 받아야만 됩니다. 남성들이 포악해지면 포악해질수록 더욱 보호받아야 될 게 우리나라의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잘 잠그고 주무십시오. 여성들을 위해서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